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제주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재무제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주주 현황만 보시면 됩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가 64% 비중 가지고 있고 더존비즈원이 15%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회사입니다. 우선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ERP 시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전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제 SAP가 가장 높지만은 국내 기업에서는 이 더존비즈원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 전자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한금융지주죠.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티그룹과 디지털자산 기반 국제결제 인프라 능력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업무 협약을 여러 다른 기업들과 맺고 있으며, 특히 각 은행마다 지금 다르게 결국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컨소시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삼성, 신한, 하나가 워낙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대한 구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워낙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쪽에 힘을 실어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은행 쪽에 단기적인 새로운 또 캐시카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전체적인 성장률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왜 부각되냐? 간단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인터넷은행이 없어요. 물론 사실 요즘 이제 은행들이 워낙에 이제 증권 앱이라든가 은행 앱이라든가 이게 인터페이스가 잘 됐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인터넷 뱅킹처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그리고 정말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마진율이 높단 말이에요, 인터넷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주은행이 예전부터 계속 이제 처음에 인수했을 때도 신한은행이 이거 인터넷 은행으로 변화 바꾸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쉽지도 않고 지역 기반의 은행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제주 비전을 선포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오프라인이지만 인터넷 쪽으로 이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나오면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됐을 때 이런 너무 초대형주보다는 제주은행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테마예요, 테마. 제주은행이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테마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뭐가 재밌냐면은, 뭐가 재밌냐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주은행은 여러분들 15,000원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15,000원을 왜 신경 써야 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00원보다 15,000원이 가장 강한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뭡니까? 주식의 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이 주식은 15,000원을 돌파하면은 올라가고, 14,000원이죠. 근데 15,000원을 이탈하면은 다시 떨어지고. 여기 강한 구간이 가장 강한 구간이에요. 왜냐? 유통물량 자체가 20%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올해 이 매매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000원 위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해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시죠? 15,000원 아래 매물대가 없었어. 없었어요. 사실 올해 작년이죠. 쉽지 않았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쉽지 않았다가 점점 이제 야, 그래도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쫙 빠지면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못 버티겠다, 나 손절할래 하면서 이 물량을 받아서 커졌죠. 바닥 물량들이 커지면서 지금 주가가 탄력이 나왔습니다. 탄력이 나오면서 만원 찍고 다시 조정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000원 위로의 저항을 쉽게 돌파하지 못해요. 왜? 아직 얘들은 얼마 먹지도 못했거든. 그리고 매집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려면은 15,000원 위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물량들은 먹고 나갔어요. 먹고 나갔다. 아래 매물대 빠지죠. 우리 갈게 하면서 손바뀜이 나왔습니다. 손바뀜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손바뀜이 나왔죠. 없어졌죠, 물량이.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빵 칩니다. 그러니까 15,000원 아래 물량들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주식을 들어 올리려면 다 빠졌죠. 들어 올리려면은 15,000원을 돌파해야 돼요. 이 15,000원에 있는 이 물량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야지 그 위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밑에서 나오는 거래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엄청나게 15,000원만 되면 팔죠. 팔고 있는데 종가가 올라요.
종가가 오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이 여기서 돌파했을 때는 여기 변곡점을 돌파했지만은 여기서 돌파했을 때는 변곡점 위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빠르게 나왔는데 역시나 여기서 막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나온 다음에 아직 뭐가 안 떴다? 신고점 구간에서의 매도 물량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또다시 매도 물량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터지면서 나오면은 또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차이점이 뭐냐? 여기서 보냈을 때는 바닥에 물량 있는 상태에서 올린 거고, 여기서 올린 거고, 물량 있는 상태에서 올렸죠. 있는 상태에서 올린 거고, 여기서는 네,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린 겁니다. 이 물량을 받으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들이 여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올리면은 밑으로 떨어질 물량이 없어요. 이미 이 시총 6천억인데 20% 물량이 대부분 다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물량들을 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지금 당장에 쏠 필요가 없어. 여기만 딱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유통 물량 없이 품절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오늘이 중요하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000원이 세력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여기서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15,000원 구간에 조정 나오면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돼요. 15,000원 위아래로. 떨어져봤자 또 12,000원에서 반등 나오고, 올라가서 또 18,000원에서 조정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 나왔을 때 사도 되고, 아니면은 오히려 장 초반에 막 급등해서 여기 돌파해요. 막 17,000원, 18,000원 돌파해. 그러면은 돌파하는 거 보고 사셔도 돼요. 여기서 사셔도 돼.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번도 돌파 못했죠. 2024년도 이후에 한 번도 돌파 못했잖아. 여태 이제 인터넷 막 은행 전환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사든지 아니면 아예 이탈해서 사든지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스테이블코인 당장 안 돼요.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 다음에 내가 돌파해서 살 것이냐 떨어져서 살 것이냐를 고민하면 되는 주식이다. 급할 게 없다. 그래서 14,000원 14,000원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시거나 18,000원대 돌파하실 때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염두하시면 돼요. 지금 사면 안 돼. 지금은 레인지가 열려있죠. 위아래로. 지금 사지 마시고 위아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제 카톡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지금 사지 말고 14,000원 떨어지면 사든지 18,000원 아예 돌파하면 사자. 요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